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밀리터리 코퍼레이션, 그것도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시겠는데요. 어,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그 음원도 같이 들어보실 텐데, 관련해서 이제 음원 등 들으시고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이제 문장부터 들어보실까요? 일단 음원 들어보시기 전에 이 코퍼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협력이라고 하죠. 이 협력이라고 해서 밑에 여기 제가 잠깐 단출하게 적어놓은 이런 단어들하고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코오디네이션은 협조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쪽이 뭐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코오디네이션은 협조, 협력은 둘이 똑같이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협력, 협조, 협업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일제부역자, 그 일제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국을 위해서 돕는 행위를 한다는 그 부역을 이 단어로 꼭 표현합니다. collaboration. 같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한마디 더 추가하면, 이 코디네이션은 서로, 그러니까 이쪽이 일방이 타방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mutual coordination, 이 상호의 개념이 되면, 그러면 공조라고 하죠. 서로 함께 한다는 의미의 공자를 붙여서 그 공조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들어보실까요? 본문. Japan'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s here in Washington, part of a state visit to the U.S. and a trilateral summit with the Philippines tomorrow. 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곳 워싱턴 DC에 와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그 국빈 방문 일환으로서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자 정상회담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필리핀과 내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 워싱턴은 경우에 따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 이제 보면 서부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디스트리버 콜롬비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기시다가 이제 국빈 방문을 온 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당연히 이제 수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주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문구는 꼭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연두교서라고 너무 유명한 미국의 그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죠. State of the Union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네, 이 State of the Union 하고 나서 State of the State 있죠. 이 State of the State 이렇게 하시면은 어, 주지사의 시정연설이 돼요. 자, 그다음 State of the Nation 하면 각국의 대통령, 행정수반의 이제 시정연설이 됩니다. 그다음 스테이트 트루퍼 너무 유명하죠. 주 경찰관 뜻하고, 그다음 정신 상태. 자, 그다음 스테이트 사이드 하면 미국 본토 소식을 뜻합니다. 미국인들이 볼 때. 자,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어페어스 이렇게 해서 오브가 들어가시면 정세가 돼요. 그다음 오브가 없으면 국무나 국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어토니가 변호사하고 검사가 두 개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변호사를 확실하게 나타낼 때는 디펜스 어토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스테이트 어토니는 기본적으로 그 주 검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 레지슬레이처 주의회, 예, 이렇게 정리를 각각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계속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Japan is changing its defense posture, rearming in the face of a surging China. Ahead of tomorrow's presidential meetings, we're joined from the 예. 일단 이 문장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일본은 자국의 방위 태세를 변화시키고 있으면서 팽창하는 중국에 직면해서 재무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surge는 가격 같은 거 나타내고 그럴 때 갑자기 막 솟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한다거나 어, 상승한다거나 이런 걸 나타내는데 국가로 보면은 이제 국가의 힘, 세력이 팽창하는 거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rapidly expanding, grow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워싱턴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잠깐 보시고 가실까요? 지금 이건 다른 자료에서 수업 자료에서 발췌해 온 건데 여기가 이제 D라고 해서 데모크래트 민주당 미국의 그다음 워싱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워싱턴이 워싱턴 주냐, 그다음에 워싱턴 DC냐 이런 건데 미국의 워싱턴 DC라는 이 곳에는 특별 행정 수도라고 해서 이 딱히 이쪽에 국회의원직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의원만 파견을 하게 국회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워싱턴이라고 아까 했는데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가 되죠. 의원을 둘 수 있는 건 주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금 했던 거에는 이거는 뭐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디펜스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특히 군인들이 디펜시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시즈 복수 형태로 쓰면 이게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방어 체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자, 라이징 차이나는 중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굴기라는 몸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데 중국의 굴기. 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적용해 보면 서징을 중국인 경우에만 급격히 굴기하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들어보시죠. tomorrow's presidential meetings, we're joined from the White House by the U.S. Ambassador to Japan, Rahm Emanuel. Thanks for being with us. 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간 회담을 앞두고 지금 백악관에서 에마누엘 주 일본 미국 대사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미팅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면담도 되고 가벼운 회의도 되고 그냥 만나기만 했지만 공식적으로 했지만 어떤 의제가 따로 있지는 않은 그런 회동도 되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담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Welcome to the News Hour. Jeff,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among the many agenda items when these two leaders meet tomorrow is increased military cooperation, enabling military commanders from the U.S. and Japan to better work together. 네, 그래서 많고 많은 안건들 이 두 정상이 내일 회담을 갖게 될 때 그 다루어질 그런 안건들을 보면 확대된 군사 협력 그리고 지휘관들 미군과 일본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어, 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더는 당연히 이제 각 국가 정상을 뜻하는 거겠고요. 커맨더는 경우에 따라 부대를 총책임자는 원톱인 경우에는 사령관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맥락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단은 지휘관으로 하셔야 됩니다. 커맨더 하시고 사령관을 나타내곤 할 때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커맨딩 제너럴 내지는 커맨딩 오피서 이렇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사령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What's the practical impact of tha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ntaining China? Well,
I would actually not use the word containing. I would 예.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중국 그 봉쇄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그 단어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컨테인이 뭐 상자 같은 데 담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에부터 오래됐죠. 그 컨테인먼트 팔러시라고 해서 냉전 시대부터 쓰여져 오던 건데 이제 봉쇄라고 하는 뭐 현대에서 우리가 볼 때는 블락케이드라든가 그 락업 이런 걸로 들어볼 수가 있는 단어들인데 이 컨테인이 봉쇄가 되죠. 꽁꽁 가둬서 다른 그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단어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use the word deterring from doing something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quo. 저는 그보다는 이제 deterring이라는 즉 억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 현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어떤 활동을 막는 그런 억제 말이죠. 자, 봉쇄 꽉꽉 꽁꽁 막아 주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죠. 그렇죠. 억제하는 거죠. 꾹꾹 눌러 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수위를 좀 외교 면에서 낮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외교관이시고 대사이고 하시니까 외교 관계를 좀 염두에 두시면 바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대중 관계. Second is the structure we have was actually established over the years since 1960. 네. 두 번째는 1960 년대 이래 수년에 걸쳐 실제로 구축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 말이죠.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도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스트럭처가 이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창한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 구도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사실은 구도라고 해야 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보면 이거는 진짜로 실질적인 밀리터리 스트럭처 할 때 아주 다분히 물리적인 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구도가 아니라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재셔야 되고요. It's not appropriate for the future and the type of challenges we face today. 예, 이건 오늘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의 유형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챌린지는 굉장히 어려운 huge difficulty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지난한 문제다 그래서 난제라고 하시는데 기본은 그렇고요.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기어코 이겨먹겠다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China's challenge to the US 이러면 미국의 도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econd is Japan has done a series of things and major changes. They went from 1% of their GDP towards the defense to 2%. 네. 두 번째로 일본은 일련의 행동을 취해 왔는데요. 중대한 변화 조치 말입니다. 이 일본은 자국 국내 총생산의 1%에서 2%를 방위에 지출 하기 시작했죠. 방위비에 대한 이 GDP 생산 비중을 이제 늘렸다 이렇게 보시는 약간 다분히 조금 구어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They're acquiring counter-strike capability that didn't exist before. They're willing to start to export defense technology. 네. 이 일본은 타격 대응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그런 능력을 이제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 카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카운터 테러리즘이죠. 그래서 대테러라고 테러가 일어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거죠. 그전에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게 엔타이라고 해서 반테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타격 이렇게 되죠. 그러면 타격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한다는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런 식의 그 단어들일 경우에는 뒤로 돌려서 주로 해석을 하거나 좀 변형된 형태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뒤로 돌렸죠? 대응이라고. 그 밑에 주요한 단어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counter insurgency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면 대반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반란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걸 아예 반란 진압 내지는 반군 소탕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대정보 내지는 정보 대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첩보 방지 행위라고 즉 방첩이라고 하죠. 방첩.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타이가 무기 쪽에 탱크 같은 거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 엔타이를 하면 대라고 하죠. 그래서 대전차 무기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자, 그 네,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들었었나요? 아까? 네. They had prohibitions on before. 네, 그리고 이 일본은 기꺼이 수출 방산 기술 기술을 방산 기술을 수출을 이렇게 개시할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는 이전에 제한 조치가 부과되었었습니다. 자, 이 디펜스는 이제 여기선 엑스포트가 있기 때문에 상업 쪽이잖아. 그래서 방위 산업, 그래서 방산, 방산 기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And so the force structure change is to better integrate with the new joint command structure that they're setting up. 네, 그래서 이 전력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합동 지휘 구조를 현재 구축 중인데 이것과 더 잘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 아까 얘기 드렸을 때 구도를 얘기했잖아요. 정치 구도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 전력 구조라고 해서 군에 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럭처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는 군사적으로 합동이라고 제일 많이 하는데 합동이라 하면 육군, 공군, 해군 따위가 같이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JSA 너무 유명하죠. Joint Security Area라고 어,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공동이라고 하면 북한하고 저쪽에 경비를 같이 서게 되잖아요. 북한군도 서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나 원팀, 한 팀은 아니라는 걸 나타낼 때 공동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군에서 나오면 적어도 공동이냐 합동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남아있는 각주 정리를 마저 해보실까요? 자, 라이징 차이나 네, 됐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카운터 인출 요것도 다 말씀드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이란 말 있죠. 공동이 있고 공통이 있죠. 공동은 같이 뭔가를 함께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은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둘 이상에게 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공동 문제, 예를 들어 공동 문제다 그러면 같이 푸는 컨셉이 되겠고요. 공통 문항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같이 그냥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풀되 여럿에게 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렇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공통, common 내지는 shared 이렇게 해서 공통과 공동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신 내용 등 관련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